이력서와 면접의 차이만 봐도 명문대 출신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한 점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건 바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력에 꿀을 발라주는 채용 꿀발러 자파다입니다. 지난번 영상 중에 지방대 출신들을 지칭하는 못돼 먹은 단어가 쓰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영상 그 이후에 정말 기업이나 사회만 문제일까? 그들만 욕하고 나빴다고 하면 나의 역할은 끝인가? 그런 취급받고 그런 소리 듣고도 소리 못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도울 건 또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기업이 바뀌어야 된다, 차별하지 마라 라고만 유튜브 스피커에 대고 떠들고 괜찮다, 세상과 기업이 바뀔 거다 라고만 할 게 아니라 왜 기업은 명문대 출신들을 선호하는지 알려주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한테 그들과 경쟁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왜 기업은 명문대 출신들을 선호할까요? 아주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채용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들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게 뭐가 크게 차이가 있겠어? 어차피 공채 지원 양식에 집어넣는 건데 하시겠지만, 제가 어센더즈라는 채용 사이트를 운영할 때 출신 학교를 블랭크 처리하고 이력서를 선별해 보았는데 참 진실되다, 잘 읽혀진다, 이 이력서 참 우수하다 라고 판단된 이력서들의 대부분은 명문대 출신 인재들의 것이었습니다. 이력서 상에서 학점, 자격증, 기타 활동 등의 흐름을 보면 취업철에 급조돼서 준비된 게 아니라 대학 입학과 동시에 적어도 2, 3년 동안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활동을 해온 게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학 시점부터 본인의 이력서를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완성시킨 느낌입니다. 반면 경쟁력이 없는 이력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가만 보면 완성한 게 아니라 급하게 작성된 느낌의 것입니다. 즉, 완성된 것과 작성된 것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또 자기소개서를 보면 그 차이가 더 뚜렷합니다.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왜 이런 활동을 했고 왜 이런 준비를 했으며 나는 이 회사에 이 업무를 왜 꼭 해야 되는지, 너희는 나를 왜 꼭 뽑아야 하는지 아주 논리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단순히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소개 수준을 넘어서 저는 이런 능력을 갖춘 인재니까 꼭 채용해라 라고 하는 제안서 수준의 설득력을 갖춘 자료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써진 자료가 아니라 몇 개월을 고민하고 완성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들은. 근데 반면에 이력서 내야 하는데, 자기소개서 내야 하는데 하고 네이버에 참고해서 대충 칸 채우고 흉내내서 누구 합격한 자료, 누구 거 보고 베껴서 급조해서 만든, 그렇게 숙제하듯이 만든 이력서 자기소개서랑은 차원이 틀린 겁니다. 그렇게 급조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한번 쓰고 했다, 나 이거 있어 라고 해서 파일명만 바꿔서 계속 딴 데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자료가 앞서 말한 명문대 출신들의 완성되고 계속 진화하는 자료랑 경쟁할 수 있겠어요? 정리해보면 목표를 가지고 오랜 시간 공들여서 완성시킨 자료와 숙제하듯이 후다닥 흉내만 내서 작성된 자료, 그 차이 때문에 기업은 명문대 출신의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고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면접에서는 어떤 차이가 날까요? 대기업 인사팀에 있는 제 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학교 나온 애들은 인사하는 머리 꼭지도 틀려, 눈빛부터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단순히 선입견이라고 치부할 문제일까요? 왜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있죠. 자, 숙제한 걸 선생님께 들고 가는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열심히 잘했고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숙제한 게 만족스러워. 그러면 숙제검사 맡으러 갈 때 어때요? 분명히 칭찬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가죠. 그 학생의 눈빛,
그 학생의 태도와 자세는 어떨까요? 반면에 급하게 아침에 와서 막 친구 거 베낀 거야. 글씨도 막 개발세발 날려쓰고 여튼 안 혼나면 다행이야. 그럼 어때요? 벌써 검사마트로 가는 모양새가 틀린 겁니다. 들킬까봐, 혼날까봐 조마조마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면접은 누가 더 잘 볼까요? 칭찬 들으러 가는 사람과 뭐 거짓말한 거 들킬까 조마조마한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면접의 성패를 갈라놓는 겁니다. 수년간 이 목표를 위해서 준비하고 수도 없이 자기소개서를 썼다 지웠다 한 사람이 면접장에 가서 그거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잘 표현 못할까요? 적어도 2년 이상 준비한 사람인데 긴장은 조금 되더라도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 문제없이 잘할 겁니다. 심지어 예상치 못한 준비 안 된 질문들까지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력서와 면접의 차이만 봐도 명문대 출신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한 점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건 바로 표현 능력입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글로 나를 표현하는 거고 면접은 말로써 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표현 능력은 독서량의 차이에서 비롯된 건데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해 읽고 소화해낸 책의 양, 또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읽어낸 활자의 양이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들은 시험 볼 때마다 한 과목 시험을 보기 위해서 평균 5권 이상의 전공서적, 영문, 한글 구분 없이 읽고 참고합니다. 그걸 읽어낼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의견을 담아 시험지에 옮겨 적어서 서술을 하는 거죠. 어떨 때는 그걸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명문대가 아닌 곳에서도 분명히 하겠지만 그들은 소화하는 수준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내가 읽은 것을 이해해서 나의 의견을 더해 설명하는 것. 이 과정이 형식적으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엑설런트를 위해서, 좋은 학점을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졸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잘 모르던 전공 과목, 그 과정 한 학기 정도만 하면 나가서 발표할 정도로 공부하고 그걸 표현해냅니다. 하물며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 면접 자리에서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책을 읽고 이해한 뒤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그걸 써내려가고 또 발표를 합니다. 이 과정이 그들을 명문대 출신, 세상과 기업이 선택해야만 하는 인재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여러분, 경쟁에 이기고 싶으세요? 그럼 되짚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해 봤나? 또 어떻게 표현해 봤나? 얼마만큼 읽고 이해해 봤는가? 또 얼마나 고민해 봤는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은 시험대가 아니더라도 도서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새벽 5시부터 줄을 섰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하고 대학에 와서도 공부하려고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 명문대 출신들이 아닌 분들은 대학 때 어땠나요? 도서관에 새벽 5시에 와서 줄을 서보셨나요?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셨나요? 명문대가 아니면 인생 실패자라고 낙인 찍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그런 소리를 들어도 싼 모습으로 살아온 여러분들도 문제입니다. 이런 소리 듣고 아무것도 못 보여주는 것도 문제고 이런 소리 들었다고 기죽어서 쭉정이처럼 사는 건 더더욱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상 경쟁에 밀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표현 능력 차이가 난다는 건데 표현 능력은 독서량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성공하고 싶은 분야, 즐기는 분야의 책을 많이 읽으세요. 한 학기면 3, 4개월 정도니까 6개월 정도 미친 척하고 책을 좀 읽어보세요. 그럼 잘 안 써지던 글도 잘 써질 거고 본인이 생각하는 걸 조금 더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갈 길이 멉니다. 모국어 표현 차이도 나는데 그들은 심지어 다른 나라 말로 표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읽어 나가세요. 그래야 그 차이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경쟁은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저는 학력만 보고 사람은 못 보는 세상과 기업들에게 아니야, 조금만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봐봐, 한 번만 기회를 줘봐 라고 사정하고 또 떠들고 다닐 겁니다. 명문대 출신이 싫어서가 절대 아니고 그들의 노력을 존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다만
학교명만으로 너무나 쉽게 많은 것들이 판단돼서 가능성마저 보여줄 기회가 줄어드는 지금의 취업의 현실이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문대 출신은 아니지만 현재 위치에서 노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떠들고 다닐 테니까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 말고 명문대만 뽑는 더러운 세상 욕하지 말고 목표를 세운 후에 책부터 읽으세요. 그럼 따라잡진 못해도 더 뒤처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누군가 여러분의 노력을 알아보는 때가 올 겁니다. 자, 명문대 출신들 존중합니다. 또 명문대 출신이 아닌 분들은 응원합니다. 같은 기회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경쟁의 장에 참여는 해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전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래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